자,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뭐가 이동한다?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이 이동한다. 도형 위의 임의의 점이 이동한다. 임의의 점이 이동했었을 때 뭔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 임의의 점 때문에 뭐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자취, 즉 자취 방정식과 동일해집니다. 자취 방정식과 동일해진다. 자취 방정식과 동일해진다. 라는 얘기죠. 됐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일단 세 파트야. 하나가 뭐냐?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대칭 이동이야. 세 번째가 뭐냐? 일반 대칭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 이제 될 거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갑자기 생각하네. 하자 그냥. 하나만 할게. 뭐 다른 건 안 할 거고. y는 fx 또는 아니면 f의 x, y는 제로다라는 하나의 이런 관계식이나 이런 관계식이 있었다라고 쳐. 오케이? 이런 관계식이 있었다고 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위에 a, b라는 점이 있을 텐데 얘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된 지점이 있을 텐데 그 평행 이동된 지점이 당연히 a 더하기 p에 자 b 더하기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식, 즉 관계식이 어떻게 구해질 것이냐라는 그 구조가 자취 방정식이라고. 그 구조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x, 얘를 y라고 둔다.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의 관계식을 구한다.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관계식이 거의 대부분 등식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만들어낼 뭐다? 등호가 있는 등호에 등호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 등호를 어디서 찾을 건데? 그 등호가 여기 있잖아요. 이 곡선 위에 점이 A, B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B가 뭐가 돼? FA가 돼. 이 등호가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호가 쓰여가지고 뭐예요? 이 등호를 써서 X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A가 결국에는 뭐가 돼? X 빼기 P가 돼. B가 뭐가 돼? Y 빼기 Q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입을 했더니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져? B 자리에 Y 빼기 Q, X 자리에 F에 X 빼기 P가 대입된 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평행 이동이 이런 식으로 대입입니다. 자, 그래서 자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확실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 둬야 될 부분이 뭐냐? 점은 그대로 이동합니다. 점은 P만큼 Q만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식을 이루는 이 등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대입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관계식, 등식, 즉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이 방정식들은 전부 다 대입으로 푸셔야지만 제대로 평행 이동이나 기본 대칭 이동을 사용하는 거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f, x, y는 제로가 있었다고 쳐. 얘를 y 꼴 x 대칭시키는 거야. y 꼴 x 대칭시키면은 f에 는 제로가 되는데 대입이란 얘기는 이거야. 빼고 대입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요 x를 빼. 대입해. 됐어? x를 빼. 대입해. 오케이? 여기 x를 팍 빼고 y를 탁 대입하는 거야. y를 팍 빼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느냐 하면 x를 대입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x축으로 만약에 2만큼 y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쳐? 그러면 f에 는 제로가 되는데 자,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라라는 얘기는 원래 점이었다면 그냥 2만 더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점이었다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x를 팍 빼. 그 자리에 x-2를 대입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y를 빼. y를 빼고 뭐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대체해서 뭘 집어넣는다?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요렇게 딱 갔어. 똑같은 얘기이긴 하겠지만 얘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해보자. 대칭하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x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y좌표에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단 지금은 등식이고 관계식이고 하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빼.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랬나요? 끝. 이제 관계식에서 대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 이동, 기본 대칭 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평행 이동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이 평행 이동은 뭐를 가르쳐 준다?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길이를 가르쳐 줍니다. 와 경우에 따라서는 뭐까지도 가르쳐 주느냐 하면 기울기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였어. 그럼 뭘 가르쳐 준다? 첫 번째, 거리가 얼마인지. 오케이? 5, 3대 4대 5 길이. 그리고 뭐까지도 가르쳐 줘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뽑아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고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저 정도 안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일반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일반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일반 대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뭐야? 점대칭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과 선대칭인데 점대칭은 원리가 뭐야? 180도 회전을 뜻하는 건데 이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 중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잡힐 겁니다. 중점이 특징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점 A를 P에 대하여 또는 대한 앞에 있는 이 점 P가 대하여나 또는 대한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냐? 대칭의 기준입니다. 기준. 대칭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얘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라 합시다. 대칭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바로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에 대해서 A를 P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A'이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자,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가 A가 있고 P가 여기 있을 텐데 얘를 180도 회전한다는 얘기죠. 180도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0도 회전하면 이 길이나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A'이 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P의 좌표가 P, Q라고 둔다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지. 얘랑의 X 좌표의 합이 얼마가 된다? 2P다. 오케이? X 좌표의 합이 2P다. 중간에 거 2배가 되겠지.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그리고 Y 좌표의 합이 동일하게 2Q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게임 끝입니다. 선대칭이야. 선대칭은 자, 만약에 A라는 어떠한 점을 L에 대하여 또는 대한이 있을 거란 말이야. 대한이 있을 텐데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거야. 이 대칭을 시켰을 때 A'이 될 텐데 자, 얘는 중점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있다? 직교까지도 같이 있더라. 오케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 L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점이 있을 거고 지금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의 A와 A'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이 누가 된다? 이 대칭의 기준선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야? A랑 A'에 해당하는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 L 위에 있다라는 거 하나. A랑 A'에 뭐야? 이 기울기랑 누구랑 L이 직교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 끝이야. 이게 답니다. 문제 이제 풀면서 조금씩 간간히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자 난이도 있는 것만 같이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는 거 하면 뭐 몇 개 없을 거니까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173번 봅시다. 자, 173번에 보면 2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어.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1인 원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다 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30번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21번 문제, 30번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디를 잘 보셔야 되느냐,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하나씩 뜯어봅시다.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얘를 보잖아. n만큼 n만큼이잖아. 기울기가 생각나야 됩니다. 기울기가 1이란 얘기야. 이미지가 n만큼 뭐 양일지 음일지 모르죠. 근데 양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옮겨지는 거니까 어떠한 직선이 있다라면 그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1이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뭐라 그랬느냐? 저렇게 n만큼 옮겨가지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해야 된대. 근데 어떤 원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러면 살짝 한번 봅시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요 사이즈가 딱 1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1,1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었길래 여기에 이렇게 와서 접해졌을 수가 있었을까? y = x 위에 있는 원들은 옮기면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뭐라고? 어떤 원이었다? 이 녀석의 정체는 이런 원이었습니다.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 = x 위에 있어야 되겠네. 여기 위에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의 중심이 y = x 위에 있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봐봐.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느냐 라는 건데, x축과 y축에 접하는 게 1사분면도 있고 2사분면도 있고 3사, 4사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이 몇 개 더 마련되느냐? 추가로 2개가 더 마련되겠지. 왜?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이런 직선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1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2도 있습니다. 얘도 있죠. 이 직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도 있고, 따지고 보면 여기 y = x 위에 여기도 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y = x랑 겹쳐지는 거니까 필요 없지만 이 아래 있는 거, 얘는 다르죠. 얘는 또 있어. 이렇게 가는 거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한 개가 더 있어. y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나 오케이? 세 직선 위에 있어요. 원의 중심이 또 어디 위에 있어요? 2차 함수 위에도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뭔데?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 말이구나. 뭐? 2차 함수와 직선의 결국에는 교점이 뭐가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고 그 이어짐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원의 중심이 몇 개 있다? 5개가 있네. 5개가 있으니까 교점이 몇 개 있다? 5개가 있네. 근데 직선과 포물선이 교점 만나봤자 많이 만나봤자 몇 개네? 2개잖아. 그러면 둘 하나로 만났으니까 하나는 접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하는 거 하나, 나머지 2개는 2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하는 거 1개, 2점에서 만나는 게 몇 개? 2개가 일어나서 직선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이 다 파악이 됐으니까 X좌표가 크기 순으로 나타냈었을 때 X1이 가장 작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X1이 얼마야? X1이 0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뭐야? 저게 교점의 X좌표잖아. 얘네들이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느냐? X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X5까지 그 값이 20이다. 합이 등장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X라는 값이 가장 작은 X1에서부터 X5까지 이 사이에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저거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살짝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쓱 올라가고 여기 2 쓱 올라갑니다. 쓱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쓱쓱쓱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자, 다 평행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5번 만나야 되는데 한 번은 접해야 되는데 자, 딱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점의 X좌표가 0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접해야 돼. 한 번은 접해야 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접하고 2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만나면 되겠네. 요렇게 간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럼 쌤 중간에서는요? 중간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더 내려갑니다. 가장 작은 지점이 X1이라 그랬는데 중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접하는 것까지는 다 좋다 이 얘기야. 더 왼쪽에 교점의 X좌표가 만들어지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는 마지막으로 얘를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 직선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되느냐? 제일 마지막이 헷갈릴 텐데 왜 안 되느냐? 일단 얘는 태생적으로 안 돼요. 왜?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X5까지 교점의 X좌표가 있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애초에 얘는 음수로 시작하잖아.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니? fx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 요 포물선의 fx의 최소값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서 최소값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얘가 0보다 작잖아요. 하지만 얘는 얘는 그냥 확정적으로 안 되는 거고 얘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최소값이 여기서 발생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최소값이 딱 요 그림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